빨리 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입니다. 오늘은 응급처치, 그 중에서도 피부 외상처치와 근골격계 부상과 관련된 처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은 157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응급처치의 개념을 먼저 읽어볼까요? 보건쌤이 읽을 때 같이 밑줄 그으며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응급처치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병원이고 학교에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보건실이겠죠? 응급처치의 목적은 완치와 퇴원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생명구조, 추후 장애와 손상 최소화,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빠른 회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을 볼게요. 맨 위 두 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사건 당시 오직 구해야겠다,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또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한다. 후에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구한 게 아니어도 타인을 구조하는 것 자체가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침착하게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우선 처치한다. 응급구조에는 트리아지라고 하는 환자 분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이 되는 환자는 긴급, 빨간색으로 분류되고 2순위는 응급, 노란색, 3순위는 비응급, 녹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 환자는 검정색으로 분류됩니다. 밑에 응급처치 행동요령은 다음 시간에 배울 CPR 시간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상의 종류는 베인 상처, 긁힌 상처, 찢어진 상처, 물린 상처, 찔린 상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사진이 너무 사실적이라 보기 힘들어할 친구들을 위해 조금 가려놓았어요. 외상의 종류에 상관없이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혈과 세척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오는 경우 세척을 먼저, 출혈이 심한 경우 지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혈과 세척은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며 처치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누르기 위해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합니다.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처치자 입에 있는 균이 환자의 상처를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입으로 상처를 빨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처에 독이 묻어있는 경우 처치자 입에 독이 흡수되므로 입으로 상처를 빨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박힌 물체를 빼내는 경우 이 물체가 큰 혈관을 막고 있었는데 아무런 장치 없이 제거해버리면 즉시 다량 출혈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면서 주변의 혈관, 신경, 근육들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상 물체가 박힌 그대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균이 상처 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소독을 합니다. 포타딘같이 너무 강한 소독약은 상처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상처 주변 피부를 소독하여 균이 상처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연고를 발라주거나 연고 없이 메디폼, 듀오덤 같은 수분 드레싱으로 상처를 보호하고 고정하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마무리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보건쌤이 해주지만 집에서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간단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집에 소독약이 없거나 연고가 없거나 밴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비상약을 꼭 구비해 주시고 만약에 집에 소독약이 없다면
물로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연고가 없다면 청결한 상처를 잘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세요. 단, 마른 거즈를 바로 붙이는 것은 나중에 상처와 융합되어 떨어지기가 힘드니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즈 드레싱은 요즘 드레싱 트렌드가 아니에요. 의학 학술지를 찾아보면 피부의 습기를 유지하며 치료를 해야 흉터도 안 지고 2차 피부 감염의 위험 없이 잘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실이나 집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출혈이 심하거나 지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깊게 베었다는 뜻으로 병원에 가서 꼬매야 해요. 큰 물체에 꽂혔거나 깊이 박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체를 빼내는 경우 다량 출혈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과 기구가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에 물린 경우, 상처가 넓고 틈이 벌어진 경우, 균이 들어가기가 쉽겠죠? 바로 세척, 살균,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꼬매거나 물체를 빼는 응급실에서의 응급처치가 끝나면 마무리로 주사를 놔주는데 주로 파상풍 주사를 놔줍니다. 파상풍균은 보통 흙이나 녹슨 철에 있고 여러분들은 중1 입학할 때 안내문을 받고 다 접종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내가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궁금하면 예방접종 도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주사를 맞도록 해요. 넘겨서 뼈, 근육, 관절의 손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박상은 다른 말로 멍들었다고 표현하는데 부딪히거나 맞아서 피부 및 모세혈관이 터진 현상입니다. 아, 아파요. 아파요? 네. 누르면 당연히 아프죠. 네. 왜 다친 것 같아요? 준비 운동을 안 했어요. 맞아요. 준비 운동 잘 하세요? 네. 언제요? 운동하기 전에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멍크림 바르고 있어요. 흡수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사실 타박상은 네. 시간이 약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건 효과 없나요? 염좌는 관절의 과동 범위를 넘어섰거나 갑자기 관절을 움직였을 때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이 다치는 것입니다. 주로 다치는 관절은 발목, 무릎, 손목, 어깨, 목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큰 충격이 있는 경우 타박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어디 다치셨다는데? 아, 예, 저 어깨를 다쳤어요. 아, 왜요? 철봉 오버해서 하다가 다쳤어요. 아, 왜 다치신 것 같아요? 준비 운동을 안 해서요.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F-에어 뿌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파스 붙이면서 살고 있어요. 네, 곧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처음에는 차가운 걸로 찜질을 하시고 2, 3일 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팔 빠졌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어깨 탈구를 얘기하는 건데 병원에 가서 맞춰 끼우면 됩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진 것인데 금강꽃도 골절에 포함됩니다. 뼈에 손상이 되면서 주변의 조직까지 다치기 때문에 타박상과 염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부상의 응급처치 방법은 타박상, 염좌, 탈구, 골절 모두 와이스 방법으로 처치합니다. 먼저 R, 레스트는 안정을 취해줍니다. 손상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 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I는 아이스, 얼음찜질입니다. 옆에 나오듯이 냉찜질은 손상 24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성 골절은 뼈가 튀어나온 골절을 얘기를 하는 건데 뼈에 직접 얼음찜질을 하면 뼈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균에 감염되어 나중에 뼈가 잘 안 붙습니다.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탄력성 붕대를 이용하여 손상 근육이나 관절을 감아줍니다. 손상 부위 압박으로 부종을 예방하며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E는 엘리베이션, 거상입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를 줄이고 부종을 예방합니다. 앉아서 팔 올리기,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하면 좋습니다. 잠깐, 지금 배운 라이스 처치는 다친 후에 하는 방법이에요. 다치기 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운동 중에 부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려면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워밍업을 통해서 근육의 온도를 올리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양경 선생님? 스트레칭을 통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운동을 수행할 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응급처치 배운 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166페이지 CP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리 모아서 마지막 스트레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네, 박민희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전희수 선생님께 잠시만요. 나 지금 안경 썼어. 소리. 엔지. 이어서 바로 갈게요. 뭘 이어서? 아니요, 이렇게 편집하면 돼요. 편집하면 돼요. 확실한 거죠? 이거 아니요, 편집하면. 우리 바보 만드는 거.